지금 배웠던 조합을 도형, 직선, 삼각형, 사각형 이런 데 대해서 적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직선의 개수를 구하는 원에서 이런 거 중학교 때도 이런 거 얼마 전에 여러분 시험 봤던 거예요. 이런 거 했잖아요. 원이 있고 원 위에 서로 다른 A, B, C, D, E 원 위에 서로 다른 뭐 5개의 점이 있을 때 이 점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를 구하시오. 뭐 이런 문제 나오면 뭐 있었죠? 직선을 구하려면 점을 2개 뽑아야 되죠? 그럼 처음에 뽑을 수 있는 점의 개수는 5개 중에 하나. 그 다음은 4개 중에 하나. 근데 뽑았는데 그 뽑아낸 것들 얘네들은 순서를 매길 수 있는 겁니다. 앞뒤가 바뀌면 서로 다르다는 거지. 예를 들어 이 5개 점 중에 2개를 선택하는 케이스에 A와 B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5 곱하기 4를 계산하는 거는 직선 AB랑 직선 BA가 다를 때 그들이 중복되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을 직접 곱한 게 정답이 되는 케이스고, 직선 같은 거는 직선 AB랑 직선 BA가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2개가 자리바꿈하는 2가지의 같은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2로 나누어서 정답은 10가지다. 이렇게 여러분 중학교 때 문제를 풀었잖아요. 근데 이 개념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조합이에요.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게 직선 그리는 거잖아요. 직선의 개수를 세는 거잖아요. 전체 대상이 서로 다른 5개의 점 중에 뽑았던 점 또 뽑지 않고 직선 AA 이런 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중복하지 않고 2개의 점을 선택하면 된다는 얘기지. 배열은 의미가 없잖아요. 직선은 앞뒤 순서가 없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쓰고 나서 보니까 이게 우리가 배웠던 그거네요. 조합이죠. 서로 다른 5개 중에 중복 허락하지 않고 2개를 뽑아 그들을 뽑는 경우의 수. 배열하지 않고 그냥 뽑아두기만 하는 경우의 수. 이게 OC잖아. 이 계산법은 OP2를 2팩토리얼로 나눈다. 이게 아까 여러분이 계산했던 그거예요. OP2, 5 곱하기 4를 2팩토리얼, 2 곱하기 1로 나눈다. 정답은 10가지다. 이렇게 처리했었던 것처럼. 근데 같은 문제인데 이제는 직선이 아니고 만약에 선분으로 바뀌었어요. 여기서 그을 수 있는 서로 다른 선분의 개수를 구하시고 그러면 말은 틀리지만 내용은 똑같겠죠? 어차피 선분도 2개 점이 필요한데 그 2개 점에서 앞뒤 순서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반직선은 달라요. 여기서 그을 수 있는 서로 다른 반직선의 개수를 구하시고 그러면 그때는 일렬 배열해야 되는 거죠. 반직선 AB랑 반직선 BA는 다르잖아. 그럼 그들은 순서 있게 배열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조합이 아닌 순열이 됩니다. 그래서 OPE 20개가 정답이 되겠죠. 근데 문제가 바뀌어요. 이 원 위에 5개 점 중에 서로 다른 3점을 뽑아서 삼각형을 만드시오. 그러면 서로 다른 5개 중에 중복 허락하지 않고 3개를 뽑아. 근데 그 3개의 점이 일렬 배열될 필요는 없잖아요. 어차피 삼각형 ABC를 구하나 삼각형 ACB, 삼각형 BAC, 삼각형 BCA, 삼각형 CAB, 삼각형 CBA는 결론은 이거 하나 말하는 겁니다. 이거 한 개 말하는 거잖아요. 알파벳을 이름을 부를 때 ABC로 가느냐, ACB로 가느냐, BAC, BCA, CAB, CBA 어차피 이거 하나 가지고 6개를 부르잖아. 그럼 6번에 중복이 발생하네? 그걸 이제 계산할 때 중학교 때는 우리가 중학교스럽게 문제 풀 때는 이렇게 풀었잖아요. 삼각형을 만들 때는 꼭지점이 3개 필요하다. 그럼 5개 중에 처음에 뽑을 수 있는 꼭점 개수는 5개 중에 하나, 그 다음은 4개 중에 하나, 그 다음은 3개 중에 하나. 근데 아까 보신 것처럼 삼각형 ABC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에서 6가지가 중복되니까 6으로 나누겠다. 이랬었는데 이걸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제 논리적으로 이렇게 배운다는 얘기예요. 서로 다른 5개 점 중에 중복하지 않고 3점을 뽑는 경우의 수. 이게 OC3이더라. OC3은 OC2랑 계산이 같다. 그렇죠? OC3이나 OC2나 계산이 똑같잖아요. 그러므로 OC로 계산하게 되면 아까 계산한 OP2를 2팩토리얼 나눈 정답은 10개가 된다. 이렇게 처리하는 문제가 있었죠. 그럼 도형의 개수에 따라서 이런 꼭지점을 이용해서 도형을 구할 때는 보통 조합이 많이 사용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도형을 만들 때 꼭지점 순서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내용이었어요. 평행사변형의 개수, 이거는 뒤에 여기 공식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뭐 공식을 외우기보다는 그냥 문제 푸시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든 겁니다.
가로로 이렇게 직선이 4개가 있어요. 얘를 L1, L2, L3, L4라고 합시다. 이렇게 약간 세로 느낌으로 둘, 셋, 넷, 5개가 있어요. 얘를 M1, M2, M3 이렇게 번호를 매겼다고 칩시다. 자, 이랬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이 안에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그림 안에서 만들 수 있는 평행사변형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거 일일이 세기 굉장히 귀찮습니다. 마치 한 변기 일자리 본다면 하나, 둘, 셋, 넷 하고 위에 4개, 밑에 4개, 여기도 4개, 총 12개에다가 다시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한 변이 2고 한 변이 1인 평행사변형 이렇게 하나, 둘, 셋 또 세야 되고 근데 한 변 2고 한 변 1인 게 이쪽으로 누워있는 게 말고 이렇게 세로로 세워져 있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거 언제 다시 해요? 그럼 2개짜리 다시 뭐 3개짜리 2개짜리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개수 세다가 날밤 셉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처리할 때도 이제 조합이 적당하다는 거죠. 어차피 우리가 만들고 싶은 모양은 이 모양이야. 가로 2개, 세로 2개를 모아서 이 내부의 평행사변형을 만들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럼 여기 있는 나와 있는 4개의 가로 중에 나는 2개를 선택하는 거야. L 하나, L 하나. 그럼 서로 다른 4개 중에 2개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게 4C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를 들어 이 서로 다른 4개 중에 내가 선택한 2개가 이거랑 이거였어요. 선택한 2개의 직선이 얘네 둘이었다고 칩시다. 그 다음 남은 것 이쪽만 가로줄만 선택한다고 평행사변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세로줄도 선택하는데 세로줄이 총 5개 있어요. 그 5개 중에 나는 M 어쩌고 M 저쩌고 하는 또 2개를 뽑아줘야 되잖아. 그럼 개념적으로 서로 다른 5개 직선 중에서 2개를 뽑는 경우의 수. 근데 뽑을 때 꼭 순서대로 왼쪽 직선 먼저, 오른쪽 직선 나중에, 오른쪽 직선 먼저, 왼쪽 직선 나중에. 이 순서가 중요하지 않잖아. 그냥 2개를 뽑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림만 그리면 되는 거잖아. 뽑는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배열이 의미가 없고 5개 중에 2개를 뽑는 경우가 있으니까 OCE 조합이 된다는 얘기예요. 동시에 뽑아야 되니까 곱하기 하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 이제 OC 중에 그럼 여기 있는 5개 세로 중에 내가 뭐 예를 들어 여기 하나, 여기 하나를 뽑아서 만들어진 평행사변을 구하라면 이거겠죠. 그럼 내가 구하는 평행사변 중에 이러한 평행사변도 있으니까 그 개수를 여기 포함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행사변 개수 구하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가로 중에 2개, 가로 전체 개수 중에 2개, 세로 전체 개수 중에 2개를 조합으로 뽑고 그들을 곱하시면 지금처럼 평행사변의 개수를 구할 수 있는 공식이 나온다라는 거죠. 아주 쉬운 내용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핵심 내용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 도형 문제는 안 풀었지만, 지금 풀어. 지금 푸세요. 여기 18 있죠? 153페이지에 18부터가 지금 도형 관련된 문제거든? 문제 몇 개 안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지금 푸세요. 다음 등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하시오. 물론 적당한 수를 때려 집어넣고, 때려 맞추셔도 되겠지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학교 시험도 아니고. 해봅시다. NCO는 MPO를 5팩토리얼로 나눈 거니까 M부터 내려가면서 자연수를 5번 곱하는 겁니다. 이렇게. 걔를 5팩토리얼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눈 거죠. 걔가 쟤랑 같다고 되겠네요. NC1 이거를 n-1, n-2, n-3 3팩토리얼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했죠. 플러스 다시 4팩토리얼 4, 3, 2, 1 얘를 계산하는 거죠. n-1 p4 n-1부터 내려가면 자연수를 4번 곱하는 거. n-1 1번, 2번, 3번, 4번. 일단 약분하고 지웁시다. 일단은 뭐가 지워지냐면 여기 n-1부터 n-1부터 n-3까지는 다 지워집니다. 이렇게 다 지워져요. 이쪽도 3, 2, 1부터는 다 지워지죠? 3, 1, 3, 1, 3, 1 다 지워져요.
그럼 남는 걸 써보면 이쪽에 남는 거는 5 곱하기 4분의 n 곱하기 n-4. 이쪽은 다 약분되고 1 더하기 이쪽은 4분의 n-4. 양면에 20을 곱할 필요 없겠죠? 이걸 둘 다 지워야 되니까. 20을 곱하면 여기는 n 곱하기 n-4. 여기는 20 플러스 5n 마이너스 20. 약분한 5가 남아서 5를 분배한 겁니다. 얘랑 얘랑 이렇게 또 지워지죠. 얘를 분배하면 n제곱 마이너스 4n, 이 플러스 5n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5n 0. n제곱 마이너스 9n의 값이 0. n으로 묶으면 n-9 0. 따라서 n의 값은 0 또는 9. 근데 n은 지금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네, 얘가 정답이네요. 서로 다른 흰색 모자 5개와 검은색 모자 6개 중에 4개의 모자를 택합니다. 모자 색깔이 모두 같은 경우 수를 구합니다. 일단은 흰색 모자가 5개 있고 검은색 모자가 6개가 있는데 그 중에 내가 몇 개를 뽑아낼 생각이냐면 4개의 모자를 뽑아낼 생각이에요. 근데 얘가 모두 같은 색이 됩니다. 그럼 케이스를 불러야 되지 않을까요? 모두 같은 색이, 4개가 모두 같은 색이라는 얘기는 흰색만 4개인 경우거나 또는 그게 아니면 검은색만 4개를 뽑은 케이스죠. 그 위에 있는 상황으로 본다면 흰색만 4개를 뽑아야 돼요. 총 몇 개의 흰색 중에? 5개의 흰색 중에 4개를 뽑는 겁니다. 어차피 대상은 여기만 보고 난 여기만 볼 거 아니야? 뽑지도 않는 검은색을 쳐다보진 않을 거 아니에요. 뽑으려고 하는 흰색만 쳐다보고 전체 대상이 5개 중에 4개의 모자를 뽑는 거겠죠. 근데 서로 다르다고 했으니까 색깔은 똑같지만 모양이 다 다르다 보면 되겠죠. 모양이 다르지만 색깔이 똑같은 5개 흰색 모자 중에 중복하지 않고 서로 다른 4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택한다고 그랬지 그걸 다시 배열한다는 말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순열이 아니고 조합입니다. 그럼 5C4는 5C1과 계산이 똑같고 얘는 5가 되겠죠. 검은색 4개. 총 이번에는 대상은 이제 여기서 봐야 되겠죠. 나 이제 검은색만 4개 뽑을 거니까 흰색은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대상을 검은색 6개 중에 서로 다른 6개 중에 중복 없이 4개를 뽑는 경우의 수. 6C4. 6C4는 6C2를 계산한 경우 같고 6C2는 6 곱하기 5를 2팩토리얼 2 곱하기 1로 나눈 것 같다. 약분하면 3, 5, 15. 얘랑 얘랑은 곱합니까? 더합니까? 더해야 되겠죠? 저기 둘이 동시에 발생할 수는 없잖아. 4개를 뽑는데 4개 모두 흰색인 동시에 4개 모두 검은색일 수는 없으니까 또는의 경우에 수 덧셈을 하시는 겁니다. 7명 학생 중에서 체육대회에 참가할 학생 2명, 합창대회에 참가할 학생 3명을 뽑는 경우의 수. 단 두 대회 모두 참가하는 학생은 없다. 뭐 학생이 7명 있답니다. A, B, C, D, E, F, G 이렇게 7명 있다고 칩시다. 그 중에 내가 처음에는 체육대회에 참가할 2명을 뽑아야 돼요. 이 사람들은 체육대회. 쉼표라는 얘기는 그리고의 개념이죠. 그리고 합창대회에 참여할 사람 3명을 뽑습니다. 그럼 처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 중에 2명을 뽑아야 되죠. 근데 체육대회에 참가할 사람이지 체육대회 2명의 참가는 뭐 예를 들어 이렇게 2명이 할 거예요. 근데 뽑을 때 꼭 이렇게 뽑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 그냥 2명 같이 뽑으면 되는 거고 배열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뽑기만 하면 되네요.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 중에 2명을 선택하겠죠. 그리고 동시에 곱하기라는 개념이네요. 그럼 여기는 7C3 맞나요? 아니겠죠. 2명이 뽑혀 나갔잖아. 7C2 중에는 이 7명 중에 2명을 뽑았다. 그냥 순서대로 이렇게 A, B를 뽑았다 칩시다. 7C 중에는 이 경우도 있을 테니까. 그럼 남은 대상은 5명이에요. 5명 중에 3명 뽑는다. 7C2 곱하기 5C2로 계산하시면 되고 계산은 7 곱하기 6을 2팩토리얼 2 곱하기 1로 나눈 거고 곱하기 꼭 해야 됩니까? 뭐 생략해야 됩니다. 그냥 써드린 것 뿐이에요. 5 곱하기 4를 2 곱하기 1로 나누는 값. 그래서 이걸 계산하시면 정답이 되겠죠.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적힌 각각 하나씩 적혀있는 10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5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요. 4의 약수가 적힌 공을 모두 꺼내고 9가 적힌 공을 꺼내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 문제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해석 능력이 필요하죠. 많이 어렵지 않지만 그래도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라. 1부터 10까지 적혀있는 주머니가 있어요.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5개의 공을 동시에 꺼냅니다. 하나, 둘, 셋, 넷, 5. 꺼낼 때 4의 약수가 적힌 공을 모두 꺼내고 4의 약수가 누구예요? 여기서 4의 약수가 누구죠? 4의 약수 1, 2, 4 이게 4의 약수잖아요. 얘는 모두 꺼낸답니다. 그럼 모두 꺼낸다는 얘기는 1, 2, 4는 무조건 여기에 포함이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5개 중에 3개에는 어딘가 1, 2, 4가 포함이 돼 있어야 된다 뜻이고 9가 적힌 공은 꺼내지 않는다. 9는 뺀다. 처음부터 뽑지 마라 라는 거네요. 그럼 5개 중에 5개 중에 순서 어차피 5개를 동시에 뽑았잖아.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지. 어차피 5개 뽑을 때 그냥 뭐 숫자 크기들 1, 2 뽑고 2 뽑고 4 뽑고 이게 뽑은 게 아니고 그냥 5개를 뽑았더니 그 안에 1, 2, 4는 당연히 포함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순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위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5개 중에 1, 2, 4가 있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럼 1, 2, 4는 뽑혀 나왔잖아. 그 나머지 2개를 뽑을 거야. 결론은 나한테 선택 권한이 2개밖에 없는 거야. 여기 2개. 1, 2, 4는 그냥 미리 뽑으라고 막 명령하거나 마찬가지야. 1, 2, 4는 그냥 뽑아. 생각하지 마. 그냥 뽑고 시작해. 근데 이거 뽑을 때 전체 대상을 보는 거죠. 전체 대상은 1, 2, 4 빼고 7개가 아니고 9까지 빼야 되는 겁니다. 9를 안 뽑기로 했으니까. 그럼 남은 거는 5, 6, 7, 8, 10 5개예요. 아니 3까지 6개예요. 서로 다른 6개 중에 동시에 뽑을 때 같은 번호가 2번 뽑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중복하진 않겠네요. 그럼 몇 개를 선택합니까? 그러면 2개를 선택하겠죠. 남은 구슬이 2개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배열은 필요가 없죠. 어차피 뽑을 때 배열에서 뽑은 게 아니니까. 이만큼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게 조합이네요. 6C 6 곱하기 5를 2팩토리얼 2 곱하기 1로 나눈 값 15개. 이 문제의 경우의 수는 15가지가 정답이다. 1학년 학생 5명과 2학년 학생 4명 중에서 1학년 학생 2명, 2학년 학생 2명을 뽑아 일렬로 세울 때 1학년 학생끼리 이웃해서 세우는 경우의 수를 구합니다. 일단은 1학년이 이렇게 5명 있어요. 2학년 그룹에 학생이 이렇게 4명 있습니다. 1학년에서 2명을 뽑아요. 여기서 2명을 뽑을 생각이에요. 2학년에서 2명을 뽑을 생각이에요. 그들을 일렬로 세울 겁니다. 그럼 일단은 첫 번째 뭐부터 해야 되냐면 결국은 총 몇 명 뽑겠다는 얘기죠? 4명 뽑겠다는 얘기예요. 네. 그 중에 1학년이 2명, 2학년이 2명. 됐습니까? 이렇게 뽑을 생각이야. 그럼 여기 이제 뽑혀서 나올 수 있는 1학년 2명을 선택하는 경우를 먼저 잡아줘야 되죠. 첫 번째 1학년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 총 5명의 1학년 중에 저 나갈래요. 손든 애들이 2명. 손들은 애들 중에 이제 뽑아낼 수 있는 경우 수가 2명. 2명을 뽑는다라는 거죠. OC. 그 다음에 2학년을 뽑는 경우의 수는 총 4명 중에서 2명을 뽑는 경우의 수. 뽑는데 순서가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냥 뽑기만 하라고 했으니까. 됐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되면 순서 없이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1학년, 1학년, 2학년, 2학년 이렇게 4명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거야. 근데 그들을 일렬로 배열할 거야. 근데 만약에 이 뽑아낸 2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 그러면 여기다 이제 뭐만 하면 되죠? 4명이 일렬로 배열되는 경우의 수 4팩토리얼을 쓰면 되겠죠. 이건 같은 숫자 아니다. 얘는 1학년 뭐 이게 예를 들어 1학년, 얘는 1학년, 얘는 2학년, 얘는 그냥 2학년.
서로 다른 거예요. 서로 다른 숫자라고 보셔야 됩니다. 같은 게 아니고. 근데 일렬로 세운 다가 아니고 일렬로 세울 때 조건이 달렸다는 얘기죠. 일렬로 세우긴 할 텐데 이 조건을 만족해라. 1학년끼리 이웃한다. 그럼 1학년 2명을 한 묶음으로 묶는다. 그럼 얘를 그냥 X라고 본다면 X라는 1학년 묶음과 그 다음에 2학년 묶음과 또 다른 2학년 묶음과 이런 느낌이죠. 그럼 이 셋을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 3팩토리얼. 마지막 세 번째가 여기 안에는 2명이 다시 자리 바꿈하는 걸 고민해야 되죠. 그럼 2명이 일렬로 배열되는 경우의 수 1학년이 2명이니까요. 2팩토리얼. 따라 정답은 5CE 곱하기 4CE까지는 뭐 한 거냐면 뽑기만 한 겁니다. 5명 중에 1학년 중에 2명 뽑고 4명의 2학년 중에 2명 뽑고 뽑은 다음에 동시에 이제 배열이죠. 그 다음부터는 배열. 배열은 1학년 2명끼리 이웃하는 배열. 일단 1학년을 묶고 일렬 배열하게 되면 3팩토리얼. 그 다시 1학년끼리 그 안에서 자리 바꿈 2팩토리얼. 이렇게 하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같이 반원이 8개 점인데 이 중에 3개의 꼭점 이어서 삼각형을 만들 때 개수. 케이스 분류를 만약 하는 케이스 분류를 하는 방법대로 문제를 푼다면 첫 번째 이렇게 위에 있죠. 위에 곡선상에 3개의 점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할게요. 처음부터 곡선상에 3개의 점. 그 다음에 여기 선분 위에 4개의 점. 자, 여기서 첫 번째 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 케이스는 위에 있는 이거를 기역, 얘를 니은이라고 합시다. 기역에서 3개의 점을 선택합니다. 그럼 삼각형이 만들어집니까? 그러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이으면 삼각형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돼서 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어디요? 아, 4개구나. 점이 4개 있었구나. 미안합니다. 4개였어요. 자, 그럼 위에는 기역에서만 일단 3개를 뽑는 케이스. 그럼 이거는 전체 대상의 점이 4개죠. 그 4개 중에 중복하지 않고 3개를 뽑는 경우의 수. 삼각형을 구할 때 꼭점을 선택하는 배열은 의미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4C1 4가지. 두 번째, 기역에서 2개를 뽑아요. 그리고 니은에서 1개를 뽑습니다. 이래도 삼각형이 되겠죠? 이렇게 2개, 뭐 이렇게 하나, 뭐 이렇게 되면 삼각형이잖아. 그지? 이 케이스는 위에 있는 4개 점 중에 2개를 뽑고 동시에 밑에 있는 4개 점 중에 하나를 뽑고 4, 3, 11을 2로 나눈 값 6 곱하기 4, 24개 됩니다. 세 번째, 기역에서 1개를 뽑고 니은에서 2개를 뽑아요. 그래도 삼각형이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 하나 뽑았어요. 여기 4개 중에 이렇게 2개. 그럼 이렇게 삼각형이 되잖아. 여기 점 하나에 이렇게 2개. 그럼 이렇게 또 삼각형이 되잖아. 아까랑 삼각형이 다른데? 그렇지? 그럼 4개 위에는 곡선 중에 하나의 점 곱하기 밑에 있는 4개 선분 위에 2개의 점. 뭐 순서만 바뀌었지 계산법은 얘랑 동일하겠죠? 24개. 네 번째, 니은에서만 3개의 점. 삼각형이 되나요? 안 되죠. 여기서 3개 찍어봐야 이으면 선분이 되지 삼각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얘는 0개 나오지 않습니다. 결론 나올 수 있는 개수는 얘 1번, 2번, 3번 케이스를 다 더한 값. 동시에 발생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면 52. 이렇게 되는 게 그러니까 케이스를 다 나누어서 푼 상황이 되고, 근데 시험장에서 이렇게 풀기에는 좀 시간적인 소모가 좀 있죠. 뭐 이렇게 대단히 많이 걸리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시험장 가면 우리는 최소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니까. 그럼 다른 방식은 있나요? 그러면 있죠. 네, 이렇습니다. 이렇게 원 위에 8개 점이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원 위에 이렇게 8개의 점이 있어요. 원이 아니고 반원입니다. 아니요. 일단 원이라고 생각합시다. 반원 생각하면 이 예외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 원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럼 결국 원 위에서 결과적으로 3개의 점을 뽑아 삼각형 만드는 거니까 8C3 이렇게 될 텐데, 근데 문제는 이게 원이 아니고 이렇게 되면 8C3이 많지만 실제는 원이 아니고 반원이잖아요. 그럼 내가 뽑아낸 8개 중에 3개, 내가 8개 중에 뽑아낸 3개 중에 삼각형이 안 되는 케이스를 빼내겠다는 얘기예요. 다시 나는 이 그림이 아닌 이 그림을 보겠다는 얘기죠. 그럼 점이 8개 있는데 그 8개 중에 3개 점을 뽑으면 삼각형을 만들 수 있겠지. 근데 그 문제는 그 3개 점이 어디 위에 있을 때는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냐면 여기 위에 있는 3개를 뽑으면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여기서만 3개를 뽑으면 삼각형이 안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그럼 나머지는 반원이었다 하더라도 얘처럼 생각해서 이 8C3 중에는 얘 뽑고 얘 뽑고 얘 뽑으면 삼각형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얘 뽑고 얘 뽑고 얘 뽑으면 삼각형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만 3개를 뽑아내면 삼각형이 안 만들어진다는 얘기지. 그럼 내가 원이라고 생각해서 만들 수 있는 모든 삼각형 개수가 얘인데 그 중에 그 4개가 그 3개가 여기에서 뽑았다는 개념하에서는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니까 그 개수를 빼내겠다는 얘기예요. 서로 다른 4개의 점 중에 이 4개 중에 아무거나 3개를 선택하는 케이스에서는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므로 그 개수를 빼내겠다는 겁니다. 그럼 8C3 3팩토리얼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눈 값 빼기 4C3은 4C1과 같기 때문에 이게 4를 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여기는 6과 여기는 6이 약분되면서 7, 8, 56, 마이너스 4 정답은 52. 이렇게 푸는 게 이제 시험장에서 좀 더 간단한 풀이긴 한데 사실은 뭐 엄밀히 놓고 따지면 첫 번째 풀어드렸던 게 훨씬 더 상황 파악에 대한 인지 능력은 더 좋은 겁니다. 다만 이제 시험장에서 이렇게 풀기는 시간이 걸리니까 저 방법을 선택하는 것 뿐이니 두 가지를 다 이해하시는 게 좋겠죠. 확실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해하고 더 빨리 풀 수 있는 방법 이거라는 걸 알고 있으면 또 좋은 풀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른쪽 그림같이 평행한 두 직선 위에 점 3개, 점 4개가 놓여 있어요. 주어진 점을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 개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또? 어쨌든 점이 총 몇 개 있죠? 7개. 7개 점 중에 2개를 뽑아서 직선을 그을 수 있죠. 7개, 2개 뽑으면. 근데 문제는 이러다 보니까 이 세 점 중에 2개를 뽑았을 때는 직선이 겹쳐서 나오지. 같은 직선이 여러 번 색칠되잖아. 3C2.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4개 점 중에 3개를 뽑았다면, 2개를 뽑았다면 자꾸 직선이 겹쳐서 나올 거란 얘기예요. 그걸 빼겠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렇게 빼다 보니까 여기 안에는 3개 점 중에 2개를 선택해서 그을 수 있는 직선 개수가 다 빠지는데 실제로는 이 직선 한 개는 그을 수 있잖아. 얘도 4C1을 빼게 되면 이 4개 점 중에 어떤 2개를 뽑아서 그을 수 있는 직선 개수는 다 빼겠다는 얘기거든. 그럼 이 직선이 없어져요, 사실은. 근데 직선이 하나는 존재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씩은 더 덧셈하는 겁니다. 그래서 7 곱하기 6을 2로 나눈 값 빼기, 이건 3C2는 3이죠. 3C1과 같으니까 4C2, 4 곱하기 3을 2로 나눈 값 더하기 2. 네, 이걸 계산하시면 정답이 되겠네요. 분류해서 푸는 방식도 있겠죠. 케이스를 분류하는 방식은 어쨌든 위에서는 그을 수 있는 직선 개수가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3개 점 중에 2점을 뽑아서 그을 수 있는 직선 개수를 구하시고 그러면 이건 한 개밖에 없다는 얘기야. 두 번째, 밑에 있는 4개 점 중에서 2개 점을, 그러니까 점 2개 뽑는데 위에서만 2개 뽑을 때 아니면 아래서만 2개 뽑을 때는 각각 1개씩밖에 안 나옵니다. 여러 번 계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세 번째가 위에 있는 3개 점 중에 하나 뽑아야 되고 아래에 있는 4개 점 중에 하나 뽑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3C1,
곱하기 여기는 4C1 이렇게 되겠죠? 12 정답은 14개 그렇게 됩니다. 이해하시겠나요? 직선 그을 때 이 방법밖에 없잖아. 어쨌든 직선을 그으려면 점 2개를 뽑아야 돼요. 근데 그 점 2개를 여기서만 2개를 모두 뽑는 케이스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4개 점되게 2개를 뽑는 게 아니고 여기는 4개 점되게 2개를 뽑긴 하는데 결국은 그을 수 있는 직선의 개수는 실질적으로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는 나머지 2개, 나머지 케이스는 2개 점을 뽑는데 위에 2개, 아래 2개 말고는 이제 남은 거는 위에 하나, 아래 하나 2개밖에 안 남, 위에 하나, 아래 하나 이 케이스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죠. 그럼 위에 하나 뽑는 경우의 수, 3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 3개 중에 어떤 거 아무거나 하나, 밑에 있는 4개 중에 아무거나 어떤 거 하나 이렇게 그으면 이제 직선이 된다는 얘기죠. 그 케이스로 12개. 다 합치면 14개. 이게 이제 케이스를 분류한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풀이는 뭐 위 것도 괜찮고 아래 것도 괜찮고 이 문제 자체 난이도가 높지는 않기 때문에. 자, 19번 잠깐 보세요. (19번) 이거 왜 잠깐 보라고 그러냐면 이거 중학교 때 공식이 있었죠? 기억합니까? 어떤 도형의 대각선 구하는 개수. 이건 직선 개수인데 사실 여기서 이제 직선 개수라고 되어 있지만 핵심은 대각선 개수를 구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거든요. 대각선의 개수 에다가 선분의 개수를 더하면 그을 수 있는 직선의 개수가 다 나오겠죠. 뭐 예를 들어 여기는 8개 점 중에 이렇게 그으면 직선이 나오죠. 아니면 여기는 8개 점 중에 뭐 이렇게 2개 그럼 이렇게 직선이 나오겠네요. 그랬었죠? 물론 뭐 정팔각형이고 꼭지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하면 그냥 8개 중에 2개 선택하면 되죠. 됐나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선생님 이걸 왜 굳이 이걸 왜 또 이게 쉬운 문제를 왜 설명하고 있냐면 이거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다각형에서 대각선의 개수를 구하는 공식을 중학교 때 배운 적이 있는데 고등학교 때는 약간 다른 개념, 조합을 통해서 대각선의 개수를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이 문제를 바꿔서 만약 정팔각형이 있는데 이 안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뭐 어렵진 않아요. 직접 거봐도 돼. 사실 몇 개 안 나올 거야.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죠. 근데 좀 개수가 많아지면 꼭지점 개수가 많아지면 이거 긋는 것도 힘들어지잖아요. 그때 중학교 때는 이렇게 배웠다고. 여기는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가 자기 자신 빼고 자기 자신 그으면 대각선이 안 되잖아. 그리고 이웃하는 꼭점으로 선을 그으면 이때는 변이 만들어지지 대각선이 만들어지지는 않잖아요. 따라서 이 꼭지점에서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는 총 8개 중에 자기 자신과 양쪽 이웃하는 2개 빼서 총 3개를 뺀 5개를 그을 수 있어요. 그렇지? 근데 그런 게 총 몇 번이면 그럼 얘도 몇 개 그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얘도 자기 자신이랑 이웃한 거 2개 빼고 나머지 쪽에 다 그을 수 있잖아? 하나, 둘, 셋, 넷, 5개. 그럼 얘도 8 빼기 3이에요. 그러다 보면 8 빼기 3이 계속 몇 번 덧셈 되냐면 8번 덧셈 되잖아요? 똑같은 숫자가 8번 덧셈 된다는 얘기는 구구단의 원리로 곱하기 8을 하면 되지. 근데 긋다 보니까 여기는 꼭지점에서 이쪽 꼭지점을 그을 때 벌써 대각선을 그은다는 계산을 했는데 이 83 안에는 이게 있잖아요. 근데 이쪽도 83 안에는 얘랑 그어서 만들 수 있는 직선 개수가 나오기 때문에 대각선 개수가 나오기 때문에 두 번의 중복이 발생해. 그래서 이걸 중학교 때 공식은 이제 일반화해서 이렇게 배웠죠. 대각선의 개수 구하는 공식을 구하시고 그러면 꼭지점의 개수 곱하기 그 꼭점 개수 빼기 3. 왜 3입니까? 자기 자신과 이웃하는 양쪽 꼭점 합쳐서 3개 쪽으로는 대각선을 못 그으니까. 그리고 대신에 대각선은 1이거나 저기거나 중복 발생하니 2로 나누겠다. 이게 중학교 때 배웠던 공식이에요. 2분의 n 곱하기 n-3
대각선의 총 개수. 근데 이거를 고등학교 오면 조합을 통해서 이렇게 구하기도 해요. 총 몇 개 점이 있냐면 8개 점이 있죠. 그 8개 점 중에 2개를 선택해서 긋습니다. 근데 이 안에 아까 뭐라고 했냐면 이 안에는 대각선만 그어지는 게 아니고 뭐도 포함되어 있죠? 선분도 포함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것만 있지는 않다는 얘기야. 이 8C 안에는. 이렇게 2개를 연결한 8C 안에는 얘만 있는 게 아니고 8C 안에는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야. 얘랑 이은 선분, 직선. 근데 이건 대각선이 아니잖아. 그만큼 빼줘야 되거든. 그럼 이렇게 그을 수 있는 거란 게 뭐냐면 결론은 이 팔각형 안에 존재하는 직선 개수 중에 선분의 개수는 대각선일 수 없다는 얘기죠. 그게 몇 개 존재하냐면 8개가 존재해요. 8개 선분이 존재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일반화시켜서 N각형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총 개수를 구하는 공식. N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를 구하시고 그러면 NC2-N 이게 N각형이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 구하는 공식이 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배웠던 이 공식 있잖아요. N 곱하기 N-3을 2로 나눈 값. 얘랑 표기법은 달라 보이죠? 당연히 표기가 다릅니다. 하지만 답을 구해보면 답은 똑같습니다. 어차피 이 답이 저 답입니다. 왜요? 그러면 이런 걸 증명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얘 계산은 n 곱하기 n-1을 2로 나눈 값이 2팩토리얼이니까 2 곱하기 1, 2로 나눈 값이에요. 거기다 빼기 n 한 거잖아. 이거는 통분하면 2분의 2n이야. 그렇잖아요? 그럼 붙여요. 2분의 n-1 빼기 2n. 인수분해 한 거거든? n이 공통인수잖아요. 2분의 n으로 묶습니다. n. 공통인수. n을 묶으면 얘랑 뺄셈이 되겠죠? n-1 빼기 2니까 n-3. 이거 이렇게 돼요. 결국은. 표기는 달랐지만 어쨌든 계산하다 보면 결국 같은 답이 나온다는 얘기죠. 중학교 때 배웠던 공식, 고등학교 때 배우는 공식인데 뭐가 더 좋습니까? 좋고 나쁘고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조합이 아닌 꼭지점의 개수를 통해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총 개수를 직접적으로 계산한 거고 얘는 경우에서 배웠던 조합을 이용한 것뿐이고 뭐를 이용했냐의 차이점이지 뭐가 더 좋다 나쁘다의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배웠고 지금은 이렇게 배웠다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이제 없어서 속으로 내욕하지 말고 에이씨 저 새끼 또 수업한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나름 중요하니까 벌써 갈 준비하는 사람도 있다 마음속으로 할 것도 없는데 빨리 안 보내줘나 그런 생각하지 마. 나 알잖아. 그렇게 안 해. 자, 집합 X가 A, B, C 3개의 원소를 가지고 집합 Y는 1, 2, 3, 4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1번 1대1 함수의 개수 이거 했었다? 그때 요새 뭐 공식을 뭐 써라 라는 얘기 하긴 안 했지만 1대1 함수의 개수 구하라 하면 이거는 순열의 개념을 적용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순열. 그래서 답을 구해보시면 이랬다고 했어요. 그때 써드릴 때 이렇게 써드렸을 겁니다. 공역의 개수, P, 정의역 개수. 그러면 1대1 함수의 개수가 구해진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림을 그리면 뭐 이랬었어요. 사실 뭐 별거 없었습니다. 여기 A, B, C 3개가 있고 여기에 1, 2, 3, 4, 4개가 있어요. 이렇게 X에서 Y로 가는 함수 F. 근데 여기서 1대1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는 얘기는 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혹시 나 1대1 함수 만들려고 하는데 네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 수가 몇 가지니? 그러면 너 1, 2, 3, 4 중에 하나 선택할 거야. 4가지. B는 A가 뭐 선택했대? 난 걔 빼고 나머지 3가지. C는 야, A하고 B는 뭐 선택했대? 난 걔네가 선택하고 빼고 나머지 이렇게. 그럼 쓰다 보니까 이게 답이 4, 3, 2. 이게 누구니? 4P3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4P3 계산하면 딱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이 4P3의 4가 뭐냐면 알고 보니 공역의 개수고 여기는 3은 정의역의 개수가 된다는 뜻이죠. 그렇게 하면 순열을 통해서 1대1 함수의 개수를 구할 수 있었다. 근데 사실 이거는 그 전에 했기 때문에 얘 때문에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문제 나왔으니까 설명을 드리는 것 뿐이고
2번 때문에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2번. 자, 2번 잘 보자. 2번이야. 이 문제 핵심은 2번에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FA라는 게 뭐니? X값 A가 선택한 그때 Y값 쓸만하죠? X가 A일 때 Y값, 얘는 X가 B일 때 Y값, 얘는 X가 C일 때 Y값, 각각 X가 A, B, C일 때 Y값인데 함수값을 말하죠. Y값. 근데 보니까 그 함수값 Y값이 순서가 매겨져 있어요. 순서가 매겨져 있어. 그럼 순서가 매겨졌다는 얘기는 내가 순서를 정할 권리가 있단 얘기야, 없단 얘기야? 내가 순서를 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단 얘기야, 없단 얘기야? 없단 얘기야. 문제 자체가 순서를 정해놓은 거야. 내가 내 마음대로 야 A 너 어디로 갈 거야? B 너 어디로 갈 거야? C 어디로 갈 거야? 이거를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A는 선택된 Y값 중에 얘네 셋이 선택한 Y값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선택된 Y값 중에 얘가 가장 작은 값으로 가야 되고 얘는 그 다음 얘가 가장 큰 값으로 가야 돼요. 결국은 해석해보면 이래. 얘네는 함수값이잖아? 그럼 전체 대상을 뭐로 봐야 되냐면 함수값이니까 Y값인데 선택할 수 있는 Y값이 총 몇 개 있냐면 4개 있어요. 1, 2, 3, 4 중에 4개. 됐습니까? 근데 같진 않잖아, 얘네가. 그치? 함수값이 같지 않다는 얘기는 중복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얘가 선택한 Y값을 얘가 같이 뽑는 케이스는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결국은 선택되어 있는 Y값 4개 중에 똑같은 걸 2번 뽑을 수는 없다는 뜻이라. 이해해? 무슨 말이지? 중복이 안 된다는 얘기야. 같은 원소 2번, 같은 Y값 2개 뽑지 않는다는 뜻이니까. 그 다음은 그렇다면 나는 몇 개의 Y값을 선택해야 되니? 3개의 Y값 선택해야 되겠지. 같진 않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얘가 갖는 함수값, 얘가 갖는 함수값, 얘가 갖는 함수값을 3개 선택해야 돼. 그리고 아까 말했던 가장 중요한 배열의 상태. 줄여 쓴 거예요. 배열의 상태를 본다면 순서가 없는 거야. 순서가 없는 거야. 그럼 순서가 미리 매겨져 있잖아. 크기가 정해져 있다고. 내가 임의로 그 순서를 바꿀 수가 없다는 얘기야. 내 임의대로 순서를 바꿔낼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럼 이게 뭐죠? 이렇게 쓰고 나서 보니까 조합이네. 완벽한 조합의 개념이잖아요. 서로 다른 4개 중에 중복하지 않고 3개를 선택하는 케이스. 됐죠? 물론 계산은 사실로 하겠죠. 4가지. 정답은 4개입니다. 함수의 개수. 그럼 봐봐. 그림으로 설명해 줄게. 잘 봐. 잘 들어. 잠깐만.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게 A가 선택하는 Y값보다 B가 선택하는 Y값이 커야 되고 C가 선택하는 Y값이 커야 돼. 결론은 얘네 셋이 가지는 선택 미안해요. 여기 있는 4개의 Y값 중에 서로 다른 4개의 Y값 중에 나는 중복 없이 3개를 선택해야 돼. 근데 그 3개를 선택했다고 쳐. 아무거나 얘 하나, 얘 하나, 얘 하나 선택했다고 쳐. 이 사시삼 안에는 이런 케이스도 있을 테니까. 됐니? 근데 그 다음에 내가 순서를 매길 때 야 A가 어디로 가지? 1한테 갈까? 2한테 갈까? 3한테 갈까? 그럼 B는 어디로 갈까? 겹치지 않게 간다는 건 확실해. 같은 건 없으니까. 하지만 순서를 내가 매기려고 봤더니 얘가 야 순서를 왜 매겨? 순서가 매겨져 있는 거야. 야 A 손 들어봐. 네가 제일 작은 데로 가야 돼. B 그럼 넌 그 다음 작은 데로 가야 돼. C 네가 제일 큰 데로 가. 순서가 매겨진 거라고. 내가 순서를 매길 수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공역 원소 4개 중에 3개만 선택하면 저절로 이 조건이 완성이 된 거야. 지가 알아서 화살표가 갈 거야. 알겠니? 이게 화살표 방향이, 그러니까 이 부동호 방향이 반대여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된다고 내용이 물론 말은 달라졌죠. 이번엔 A가 가장 큰 함수값을 가져야 돼. A가 가장 큰 함수값, 그 다음은 B, C가 가장 작은 함수값을 갖는다라는 내용은 달라졌지만 계산은 똑같을 거라는 얘기야. 어차피 4개 중에 3개 뽑고 순서는 지가 알아서 정해졌기 때문에 내가 임의로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얘도 똑같이 이 상황이어도 답은 이건 겁니다. 4개가 선택이 가능하다. 4가지 정답이 나온다. 됐습니까? 근데 여기 위에는 얘를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 부르죠? 이런 함수의 형태를 전문용어로 족구? 지구? 절구? 무슨 함수예요? 밑에 있는 이 함수의 개념은 이렇게 부르죠. 맞아요. 증가함수, 감소함수.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증가함수나 감소함수를 물어보는 문제는 뭐라고요? 전형적인 조합의 문제입니다. 전형적으로 조합의 문제예요. 그래서 얘는 계산상 공역의 개수, C, 정역의 개수. 이렇게 증가함수나 감소함수를 물어보는 그런 함수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전형적인 조합의 문제가 성립합니다. 1대1 함수는 순열, 증가함수, 감소함수는 조합이라고 생각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